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배는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단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인데요.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기관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아스파라긴산이 함유돼 있어서 숙취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를 고를 때는 잘 익어서 노란색을 띠고 배 특유의 전무늬가 큰 것이 싱싱하다고 하고요. 이 배는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달기 때문에 배를 고를 때는 아랫부분이 통통한 배를 고르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쾌적한 실내 환경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조기를 설치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소비자와 공조기 설치 기사를 직접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과거에 비해 국민의 생활과 문화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쾌적한 주거 및 사무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온습도와 기류, 청정도와 저소음화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조 설비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고온다습한 여름과 한랭건조한 겨울이 있는 우리의 자연 여건에서 쾌적한 사무 환경 유지와 에너지 절감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알맞은 다양한 공조 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가운데 가정용 공조기부터 상업용 공조기는 물론 영업과 설치까지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곳에서 특별한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보통 가정용 에어컨의 경우에 벽걸이나 스탠드형이 많고 일반적으로 냉방 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면 기사가 방문해서 설치하는 간단한 구조인데요. 하지만 상업용 공간에 설치하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은 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필요한 설계부터 설치, 판매와 유지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에어컨 유통과 설치 사업을 하다가 이후 상업용 에어컨 시장에 진입하고자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역량을 쌓아나간 김상호 대표. 2020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 부문에서 우수기술 기업으로 평가 인증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공조기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공조기 전문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상업용 공조기 설치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일반 소비자들은 공조기 구매에 대한 선택의 폭이 없어서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조기 설치 기사는 소비자를 직접 만나지 못해서 하청업체로 일하며 이를 제공한 원청에 소위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결국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돼 이를 바꿔보고자 공조기 전문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호 대표가 공조기 전문 플랫폼을 구상할 때 주목한 것이 바로 정찰제라고 합니다. 실력 있는 공조기 설치 업체들이 영업에 매달리지 않고 수수료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를 본다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공조기 전문 플랫폼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공조기 전문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품을 구매하면 되는데요. 이때 상업용 공조기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제품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견적 요청을 하고 수정의 견적 비용을 결제하면 업체가 지정되어 현장 실사 및 견적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장비는 전국 최저가로 받을 수 있고 견적을 다른 업체에서 받아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단위의 계약으로 2달에 한 번 필터 청소, 실외기 청소, 장비 이상 유무 체크, 그리고 AS 발생 시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상업용 공조기는 완제품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수명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데요. 이곳에서 개발한 공조기 전문 플랫폼을 이용하면 제조사별로 설치 자격을 보유한 검증된 기사와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 중간에 거치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조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로부터 견적 요청이 오면 현장 실사 후에 고객의 예산 범위와 현장의 용도에 따른 장비 설계를 하고 인테리어나 건축의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합류해서 현장 소장과의 일정 조율과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최적화된 배관 라인을 협의해서
배관 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마무리 후에 장비를 설치를 하고 이제 마감 공사를 하게 되면 완료됩니다.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송인규 대표는 확장 공사를 위해 공조기 전문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었다는데요. 센터를 오픈할 때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굉장히 쉽게 나와 있고 접근하기가 편했는데 에어컨이나 환기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혼자서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이런 전문적인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쉽게 다가갈 수 있고 서비스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저희 공조기 전문 플랫폼을 통해서 장비를 구매하시게 되면 장비 자체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부담을 더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는 전국 각지에 저희 업체와 협약이 되어 있는 기사님들을 다이렉트로 소개시켜드리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고 설치비를 정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수료와 관련된 문제 발생도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정한 실내 공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에어컨과 같은 공조기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공조기 전문 플랫폼을 통해 공조기 주문부터 설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에어컨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 후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터 청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무실이나 식당에 설치된 에어컨을 보면 필터 청소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어디를 다녀도 버릇처럼 에어컨 필터만 보고 다니는데요. 청소의 기본 중에 기본인 필터 청소하기의 중요성을 잘 알려서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데 저희 회사가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화장을 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골함 속의 유골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유골분 압축 성형 장비를 통해서 유골분의 변질과 부패를 방지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장례 문화는 전통적인 관습이 지배하면서 민족마다 제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시대적 환경이나 가치관이 바뀌면서 변하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도 예부터 이어져 오던 전통적인 매장 문화가 오늘날에는 화장에 의한 납골당이나 자연장 등 여러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대다수가 봉안당이나 봉안묘를 선택한다는데요. 이러한 유골봉안 방법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유골분에서 악취가 나거나 변질, 부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항습, 항균을 위한 공조장치 설비의 막대한 관리비는 운영 주체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유지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유골분이 변질, 부패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며 반영구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유골봉안 방법을 선보인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유골분 압축 성형 회사입니다. 친환경 봉안 문화를 전도하며 효를 근본으로 실천하는 기업이 되자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유골분을 변질되지 않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효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순수 유골분 압축 성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효를 근본으로 실천하며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이곳. 장례지도학과 교수와의 오랫동안 협력과 연구를 통해 유골분 압축 성형 장비를 탄생시켰다는데요. 유골분 압축 성형 기술은 유골분의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있는 공기층을 빼내어 고형화시킴으로써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질이나 부패의 우려가 없으며 추후 상골을 원할 경우 원래 분골 형태의 유골분으로 상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압축 성형 장비를 개발하면서 고인의 유골분이 변질과 부패되지 않으면서도 오랜 시간 유지가 가능하고 유족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그 형태를 유골분으로 상골시킬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업체들이 유골분 성형과는 다르게 유골분에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는 순수 유골분 압축 성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유골분 압축 성형 장비는 총 5단계를 거쳐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우선 화장한 분골을 장비 내부로 투입시킨 후 가압 성형을 거쳐 열수축 필름을 통해 봉인한다고 합니다. 그 후 유골함에 안치하면 된다는데요.
이러한 유골분 압축 성형 기술은 기존의 유골분 보관 방법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학교 공동실험 분석 결과를 통해 기술적인 검증이 완료되었으며 특허증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유골분 압축 성형은 기존의 진공 압축 및 질소가스 주입 등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유골암 내부 진공 방식이나 질소 충정 방식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미비하여 유골암 자체 재질 및 적용 기술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 회사의 기술은 첨가제를 섞지 않는 순수 유골분 압축 성형이 가능하며 성형 시간도 10분 이내로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항온이나 항습 항균 등의 공조 장치가 필요 없고 반영구적이며 보관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보다 완전한 유골 보호를 위해 특허 기술 외에 스테인리스 함도 개발했다는데요. 이중 진공 구조로 된 친환경 제품으로 함이 파손되거나 결로 현상으로 물이 고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내구성이 단단해 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유골분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유골분 성형이라는 문화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화장을 시작한 지 30여 년이 지났고 현재 전국 화장률이 9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유골분의 유지관리가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한 유골분을 봉한 시 유골분의 변질 부패 악취로 인한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유골분 압축 성형으로 처음부터 봉합한다면 고인의 유골분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모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기피시설로 인식되던 추모시설 등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인 님비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모관 측에서는 항온, 항습, 항균 등의 공조장치 설비에 대한 막대한 설치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곧 유족들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날 장례 문화는 매장 문화에서 화장 중심의 장례 문화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화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요. 유골분 압축 성형 장비를 통해 유골분의 변질, 부패 없이 오랫동안 깨끗하게 보관하는 건 어떨까요? 장묘시설은 이제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시설로 자리 잡아야 하고 추모관은 장사시설이면서 문화시설 및 생활공간의 일부로 가족공원처럼 활성화되어 유족들이 늘 가까이에서 기억하고 추모하는 새로운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봉합 방법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인식의 전환으로 새로운 봉합 문화가 형성되어 문화복지 서비스라는 정책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며 정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통한 교육이 가능한 테마파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내 아이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아달라는 아이를 볼 때면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깊은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특히 집에서만 놀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갈 곳이 없는지 찾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요즘에는 각종 체험학습장과 박람회, 실내 놀이터 등 자녀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경남 김해에 위치한 한 대규모의 실내 테마파크. 아이는 물론 어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공간과 프로그램을 갖춘 곳으로 오픈 초부터 많은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저희 브랜드는 경주 본점을 시작으로 김해, 청주, 동탄 등 12개 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내 테마파크 전문 브랜드입니다. 지루할 틈 없이 매년 리뉴얼되는 놀이시설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는 300평에서 1000평 이상의 어린이 실내 놀이동산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기존의 키즈카페 이미지를 탈피하여 남녀노소 온 가족이 즐거운 체험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탄생시켰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실내 공간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로 실내에서 발생하는 놀이 문화를 개선, 발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복합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기 위해 실제로 키즈파크, 스포츠파크, 호텔, 토이스토어, 동물원 같은
여러 공간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출점하는 점포에 대해서 복합적인 테마를 가지는 인테리어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3에서 5층의 드넓은 면적을 활용해 층마다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시설은 바로 대형 락클라이밍 전용 시설로 성인들도 즐기기에 부족함 없는 신나는 경험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트램펄린도 마련돼 있다는데요. 트램펄린은 아이들이 신나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놀이시설로 아이들의 성장판도 자극해 키 성장 발육에 도움을 주고 운동신경 발달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형 볼풀장도 있다는데요. 여러 명이 들어가도 재밌게 놀 수 있는 크기로 미끄럼틀도 있어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볼풀공을 던지며 놀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애랑 나와봤는데 애가 너무 기뻐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방문해 보니까 시설도 너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어요. 한편 5층에는 어린아이들의 전용 놀이공간인 키즈존이 따로 마련돼 있다는데요. 낚싯대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낚시놀이부터 편백나무 알갱이가 모래처럼 깔려있는 힐링 놀이터와 소꿉놀이를 할 수 있는 가지각색의 장난감까지 있어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족과 소중한 순간을 남길 수 있도록 사진관도 마련돼 있다는데요. 사진관에는 아기자기한 소품이 준비돼 있어 즐겁게 연출해 재밌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 동안 부모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마의자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갖춰져 있으며 간단한 식사와 다과를 즐길 수 있는 카페 시설도 있다는데요. 이와 더불어 대형 미세먼지 전용 공기청정기도 제공해 안전한 환경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우선 애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 많아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즐겁고 좋더라고요. 동물원, 아쿠아, 키즈파크, 스포츠파크 등 대부분의 영역을 현재 동시에 운영하고 개발할 수 있는 회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 놀이터의 취약점은 동네 비즈니스로 상권이 크지 않고 경쟁업체의 등장에 매출이 변동되는 성향이 있어 평수를 대형화하고 테마를 다양하게 해서 재방문율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용권 5회권의 구매자에게는 주변 도시의 다른 지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저희만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나고 다양한 체험 요소와 시설로 꾸며진 가족형 테마파크. 이번 주말에는 가족형 테마파크에서 아이와 함께 놀며 즐거운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2020년 이후 신규 출점한 점포는 재난재해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 가능한 대형 점포 중심으로 출점을 계획 중입니다. 올해 말은 골프 아카데미와 키즈 골프를 런칭할 예정이고 테마파크 내부에 골프 종목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키즈 회사가 아닌 실내 테마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도약할 예정입니다. 상실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는 이미 대중화된 치료 방법인데요. 하지만 복잡한 치료 과정이나 부작용에 대한 부담으로 수술을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수술 시의 오차 발생률을 줄여주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치아. 음식물이 쉽게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저작 기능을 비롯해 정확한 발음을 가능하게 하고 치주 조직의 보호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노화나 갑작스러운 외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치아를 상실한 후 오랜 기간 그대로 두면 음식물 섭취에 불편함이 생길 뿐만 아니라 충치와 치주염 같은 2차적인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이유로 치아가 상실하면 적절한 치과 치료 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요. 치과 치료 중에서도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상실된 치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치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은 주변을 삭제를 하거나 혹은 틀니 형태로 뺐다 꼈다 하는 방식의 치료법들밖에 없었는데요.
임플란트는 모든 치아를 실제 치아의 형태처럼 회복이 가능하고 또한 뺐다 꼈다 하지 않고 입안에 그대로 치아와 같이 장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 방식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발전된 방식의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고령화 사회에 따라 고령층의 증가, 그리고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더 나은 식사에 대한 욕구 등에 따라서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점차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미성이나 저장력이 자연 치아와 흡사해 선호받고 있는 임플란트.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종류의 임플란트가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운전을 할 때 길을 찾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차량의 내비게이션처럼 컴퓨터상에서 모의 수술을 진행을 해서 임플란트의 최적의 위치를 미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 수술 방법으로는 뼈의 상태라든지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경험적인 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그런 부분을 미리 다 우리가 모의 수술을 해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기존 임플란트랑 임플란트의 종류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수술의 계획이라든지 수술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 과정을 알아보면 우선 스캐너를 이용한 3D 구강 영상과 CT 촬영을 통해 구강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한다고 합니다. 이어 골 조직 및 신경 위치를 확인하고 최적의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파악하는 모의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오차 없는 식립을 위해 구강용 정밀 3D 프린터를 이용해 환자에게 맞는 가이드 장치를 제작한 후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뼈의 두께나 골질, 그리고 뼛속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의 각도와 인접치와의 관계를 미리 컴퓨터상에서 다 구현을 해보기 때문에 정확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뼈이식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면 기존의 잇몸 절개 방식에 비해서 잇몸 절개량도 굉장히 적게, 혹은 절개를 하지 않는 무절개 방식의 수술법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실제 수술 기법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평소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미 치아가 상실된 상태라면 방치하지 말고 치과에 방문해 자신의 치아 상태에 따른 적절한 임플란트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이채윤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임플란트는 나이가 많아도 가능합니까? 네, 어르신들도 충분히 임플란트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어르신들은 전신질환이 있으신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충분히 고려한다면 안전하게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해드렸던 환자분들 중에 90대 이상 환자분들도 여러 계십니다. 잇몸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수술 전문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로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으셨던 경우도 종종 있으신데요. 최근에는 수술 전문의가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다면 거의 대부분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과거에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으셨던 환자분들도 다시 한번 수술 전문의에게 재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절개 방식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어떻게 다릅니까? 무절개 방식은 말 그대로 절개를 하지 않는 방식이고요. 내비게이션 방식은 컴퓨터상에서 임플란트의 위치를 결정을 해서 그 위치대로 정확하게 수술을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존의 무절개 방식은 내부의 뼈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단점이 있었는데요. 내비게이션 방식을 통해서 무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무절개 방식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뼈의 상태나 치조골 이식술의 동반 여부에 따라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시행을 하더라도 절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가능한 임플란트도 있습니까? 네.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해서 내비게이션 방식을 이용을 하여서 임플란트의 위치를 미리 결정을 하고요.
그에 맞는 보철물을 미리 제작을 한 다음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그날 동시에 바로 보철물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일에 바로 식사가 가능해지시는데요. 물론 모든 환자분들이 이런 원데이 임플란트 방식이 가능하신 것은 아닙니다. 환자분들의 뼈의 상태라든지 상실치아의 개수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원데이 임플란트는 임플란트가 뼈와 완전히 고정되기 전에 보철물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의 숙련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가정집에서도 살균 소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약액을 분사해서 일상 공간을 지킬 수 있는 미세 부유형 분사기를 개발 유통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한동안 주춤하던 확진자가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상 속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방역과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는데요.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은 물론 손 씻기, 2m 거리 두기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킴과 동시에 우리의 손에 숱하게 닿는 물건들도 자주 소독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바이러스와 세균에 관한 관심이 높은 지금, 가전제품에 살균 기능이 추가되거나 소독 장비가 대거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한 이동통신 서비스 매장. 5G 통신 기술을 비롯한 AI, 빅데이터 분석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모빌리티 영역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곳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철저히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스마트한 터치식 소독 분사기로 매장 내부를 살균 소독한다는데요. 조작이 간단할 뿐만 아니라 무게도 가벼워 넓은 면적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약액이 살포된다고 합니다. 살균 소독을 위해 여러 가지 제품을 써봤는데요. 이 장비가 가장 사용하기 쉽고 디자인이나 성능 면에서도 우수한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터치식 소독 분사기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어서 고객들도 걱정을 덜고 매장에 방문해 볼일을 본다는데요. 코로나19 시기에 사람들 많이 오는 곳은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 매장은 자가 방역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안심이 많이 되더라고요.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터치식 소독 분사기를 비롯해 다양한 코로나19 방역용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매장은 방역 방제용품 종합 매장입니다.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손소독제부터 황사, 비말 등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와 자가검사 키트는 물론 다양한 무선 및 유선 소독 분사기, 분사기 전용 살균제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분사기에 사용되는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계면활성제, 에탄올, 파라벤 등 유해 물질이 없는 순수 이산화 염소수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용품 외에도 해충 방제 및 퇴치용품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방역용품을 구입하러 이곳을 방문하면 직원이 친절하게 제품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은 물론 소독 분사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연해보며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려준다는데요. 온라인에서 검색해보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독 분사기가 있다고 해서 매장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시연도 해볼 수 있고 좋은 설명을 해주셔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소독 분사기는 디자인이 심플하면서 세련돼 병원이나 카페 같은 업장들에게 인기가 많고, 대형 소독 분사기는 공장이나 학교, 사무실 같은 곳과 방역업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한 터치식 소독 분사기는 살균뿐만 아니라 탈취 기능까지 있고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키즈카페 등에서 많이 찾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생 청결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간편한 터치식 소독 분사기를 비롯해 다양한 방역 용품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김상윤 상무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회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1986년 창립한 유통 전문 회사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
환경사업을 시작하여 국내에서 전문 해충 방제 살균 소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해 제대로 된 품질로서 고객들에게 안심과 만족을 드리고 있으며 특히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저희 회사 브랜드로 성공적으로 치렀고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대형 병원, 대형 호텔 등 요소요소에 저희들의 전문적인 소독 방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가격과 보다 세심한 서비스로 현재 많은 고객들이 기존 업체에서 저희 업체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소독 분사기를 선보인 이유가 뭘까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과연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셀프 방역, 즉 나와 내 가족, 내 동료를 누가 지킬 것인가 라는 고민하에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제품은 분사 거리와 양 조절이 가능하고 30 마이크로미터의 초밀입자로서 넓게 빠르게 오래 그 약효가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28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갖춘 무선 방식의 형식이며 노즐 부위의 LED 조명은 더욱 그 가치를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신제품 출시와 함께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자리 잡는 브랜드가 되도록 계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과 함께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책임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에 주름이 많아지고 처지는 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피부 탄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티에이징 시술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그중에서도 피부 처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면 거상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젊음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고 젊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세월이 흐를수록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얼굴의 나이테라고 불리는 주름은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대표적인 주범으로 꼽히는데요. 한 번 생긴 주름과 처진 피부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안티에이징 성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티에이징 시술에는 필러와 보톡스, 실리프팅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중장년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져 왔던 안면 거상술이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얼굴이 처지면서 노화가 생기면서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되게 흔한 거는 윤곽수술처럼 뼈 수술을 해서 상대적으로 처짐이 생겼을 때 변화된 얼굴 모습을 이제 처지기 전 모습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면 거상술은 입가 주름이나 턱선이 망가져 스트레스를 받거나 양악 및 윤곽 수술 후 볼 처짐으로 고민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라는데요. 사람마다 주름 상태나 처짐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피부의 노화 상태에 따른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수술 경험을 갖춘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받고 원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어떤 수술이든지 마찬가지인데 수술 전에 그 과거에 이제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수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해서 우리 체크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출혈입니다. 출혈이 생긴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멍이 많이 들 수 있고 또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드시는 약들,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에 관계되는 아스피린이라든지 오메가3, 또 다른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영양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체크하고, 또 기저질환들, 예를 들어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출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또 아니면은 당뇨 같은 기저질환들,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안면 거상술의 진행 과정은 어떨까요? 우선 귀 뒤쪽이나 헤어라인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를 미세 절개한다고 합니다. 그 후 피부층을 박리하고
지방층과 근육층 사이에 있는 얇은 근막층을 당겨 단단히 고정한 후 다시 봉합한다는데요. 거의 반영구적으로 상태가 유지되며 주름 개선과 얼굴 라인의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면 거상술 진행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면 거상술이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또 많이 붓고 이제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럴 걱정은 별로 없지만 이제 수술 후에 중요한 거는 안면 거상술은 우리가 피부를 얇게 만들어서 당기는 수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얇아진 피부에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흡연하시거나 아니면은 음주하시거나 굉장히 피해야 되고 또 이제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사우나 이런 거는 한 2주 정도는 금하시는 게 좋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피부를 방해한 부위에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되게 온찜질, 그래서 뜨거운 거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려도 따뜻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찜질을 하시는데 온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피부 괴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주름과 피부 처짐으로 인해 안티에이징 성형을 고려한다면 수술 전 피부 상태에 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진행하길 바랍니다. 유원민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면 거상술과 뿌띠 성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뿌띠 성형은 이제 보톡스나 필러, 실리프트 같이 가벼운 시술로 이제 처짐을 개선하기 위한 건데 근본적인 피부 처짐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좀 들쑥날쑥하고 또 유지 기간이 짧은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안면 거상술은 피부 아래에 있는 이제 처짐의 원인이 되는 스마트층을 근본적으로 당겨서 처짐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수술이거든요. 또 여분의 조직을 잘라내기 때문에 또 개선된 피부 탄력이 유지될 수 있어서 유지 기간이 길고 또 반복된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안면 거상술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실밥은 보통 일주일 전후로 뽑게 되고 또 회복 기간은 한 3, 4일 정도 되면 붓기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실밥 뽑기 전이라도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얼굴 한쪽이 처진 경우에도 안면 거상술이 가능합니까? 네,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입꼬리가 많이 처진 경우에는 입꼬리를 당기는 이제 근육의 길이를 조정하기도 하고 또 얼굴 처짐이 한쪽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층을 당기는 강도를 조정하기도 하고 또 이제 위에 눈꼬리가 한쪽 더 처져 있다 그러면 외양각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요. 또 눈썹이 한쪽에 더 처져 있으면 이마 거상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은 맞출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표정 자체에 비대칭이 생기는 안면 마비의 경우에는 표정까지 대칭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안면 거상술을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안면 거상술은 피부만 당겨서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층을 당기는 게 중요한데 스마트층이 이제 피부 아래 이 뼈에 이제 유지인다는 데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박리해서 당겨야 하고 또 당긴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당기는 방향이나 강도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경험이 많은 실력 있는 의사한테 수술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스마트층을 박리하는 과정에 혈관이나 신경이나 침샘 같은 게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럼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안면에 대해서 해부학 지식이 풍부한 그런 실력 있는 의사한테 수술받기를 권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으로 백내장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최원석 원장과 함께 백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내장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대부분의 백내장은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서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변해가듯이 눈 안에 있는 수정체도 어렸을 때는 투명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뿌옇게 변해가는 게 백내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노화 과정 때문에 생기는 노인성 백내장이 대부분의 백내장을 차지하고 있고 이 외에도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선천 백내장도 있습니다. 이런 백내장은 유전적 요인이 매우 강하고 부모가 어렸을 때 선천 백내장이 있었다거나 다운 증후군 같은 염색체 이상이 있으신 분들한테서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이 있으시거나 눈 안에 염증, 포도망염 같은 염증이 있으신 분들한테서도 생기고 이런 포도망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안약에 의한 부작용으로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백내장을 방치하면 어떤 증상이 생깁니까? 백내장은 가장 흔한 증상은 시력 저하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방치를 해두게 되면 시력이 점차 떨어지게 되는데 이 시력 저하를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못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백내장은 아주 천천히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시력이 아주 천천히 떨어지지만 환자분들은 또 그에 맞춰서 조금씩 적응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못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고 시력이 0.1에서 2까지 아주 많이 떨어져 있지만 본인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잘 모르시다가 안과 검진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니까요. 이 외에도 시력 저하 외에 다른 질병으로는 녹내장 같은 병이 있는데요. 백내장이 아주 심해지게 되면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고 녹내장이라는 병은 눈 안에 있는 시신경이 망가지면서 시야장애까지 일으키는 병인데 한번 망가져버린 시신경은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을 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내장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백내장 검사는 비교적 간단하게 안과 외래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눈이 좀 침침함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안경이나 돋보기를 쓰셔도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면 백내장을 한 번쯤 의심해 보시고 안과에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백내장 초기일 때는 어떤 치료법이 있습니까? 사실 백내장은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시행하기에는 약간 이른 상태의 백내장에서는 안약으로 병의 진행 속도를 좀 지연시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안약은 병의 진행을 지연을 시키는 것이지 이미 변해버린 백내장을 이전처럼 깨끗하게 돌려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는 결국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백내장 수술은 우선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술 시기는 백내장의 진행 정도와는 우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 정도보다는 환자분 본인이 느끼시는 불편함이 얼마나 크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병이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증상을 아주 조금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병이 조금 진행했더라도 그런 혼탁이 중심부에 생긴다든지 병의 진행 양상에 따라서는 병을 되게 크게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심하시다면은 조기에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런 수술을 할 때는 눈 안에 있는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선 눈 앞에 있는 투명한 각막을 2mm 정도로 아주 조금 미세하게 절개를 한 이후에 안쪽에 있는 수정체를 제거하는데 이때 수정체를 통째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체를 싸고 있는 껍데기 수정체 낭이라고 하는데 이 수정체 낭의 앞부분만 동그랗게 제거를 하고 안쪽에 있는 수정체 구조물을 분리를 해낸 다음에 제거를 한 다음에 남아있는 수정체 낭을 주머니 삼아서 그 안쪽에 인공 수정체를 넣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로는 백내장이 심한 경우나 아니면 다른 질병에 동반된 백내장에서는 이런 수정체 낭을 잡고 있는 지지대들이 약해서 또는 지지대들이 떨어져 버려서 인공수정체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중심에서 이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망막 수술이 동반이 되어야 되고 이럴 때는 망막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할 때는 어떤 렌즈를 사용합니까? 백내장 수술할 때는 결국 수정체를 대신해 줄 인공수정체를 집어넣어야 하는데요. 이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있고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있습니다. 단초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군데에만 초점이 맺히는 수정체를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 원거리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1m 이상 떨어져 있는 웬만한 것들은 맨눈으로 다 보이지만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신문 같은 것들은 안경의 도움 없이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것들을 볼 때는 항상 돋보기를 쓰셔야 하고요. 이런 불편함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나온 렌즈가 다초점 렌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초점 렌즈는 멀리나 중간거리나 가까이나 다 안경이나 돋보기 도움 없이 맨눈으로 보실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다초점 렌즈가 무조건 좋다고 느껴지실 텐데
다초점 렌즈는 단초점 렌즈에 비해서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점이 야간의 빛번짐인데요. 단초점에서는 야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빛번짐을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다초점은 야간에 신호등이라든지 차 라이트라든지 이런 불빛을 봤을 때 옆으로 많이 퍼져 보이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시력 자체를 놓고 봤을 때 한 군데 초점 거리에서 단초점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부분의 증상들도 충분한 적응 기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적응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술 뒤에는 어떤 점에 신경 써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눈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내염이라 그래서 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드물지만 실명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한 직후에는 눈을 비비신다든지 눈에 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행동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염증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쓰는 안약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안약들을 주기적으로 잘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얼굴 쪽으로 압력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행동들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이후에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백내장은 사실 재발하는 병이 아닙니다. 재발할 수가 없는 병이기도 하고요. 수정체가 혼탁이 돼서 뿌옇게 되는 게 백내장이고 이를 제거해버리는 게 백내장 수술인데 혼탁이 생길 수 있는 수정체 조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재발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간혹 백내장이 재발을 했다고 들었다고 표현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후발 백내장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런 후발 백내장이라는 거는 앞에 수술 과정 중에 말씀드렸던 남겨놓은 수정체 낭 안쪽에 조금씩 남아있는 수정체 세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번식을 하게 되고, 이런 번식을 한 수정체 세포들이 뿌연 막을 형성을 해서 앞에 보이는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것인데, 이럴 때는 안과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레이저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백내장은 사실 노화 때문에 대부분 생기는 거라서 노화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예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신 초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안약 같은 걸 사용하면은 진행 정도를 조금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선글라스 같은 거를 착용을 한다면 병의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출 수도 있고, 외상이라든지 눈에 생기는 염증이나 아니면 전신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주의를 기울여서 잘 관찰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철에는 쯔쯔가무시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쯔쯔가무시병은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발생하는데 백신이 따로 없는 만큼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바지와 긴 소매 옷을 입어서 노출을 최소화하고요. 해충 기피제를 쓰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밭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귀가한 후에는 옷은 털어서 세탁하고 샤워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